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하자. 내부자들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편을 기다렸는데요. 속편의 제작은 없다고 합니다. 현실이 영화를 이미 초월한 상태이기에 그 이상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영화를 초월한 상황,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뉴스들로 인해 우리는 현실 같은 영화가 아닌 영화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시작해볼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 원래 뭐 있어요? 좀 대략적인 있죠. 바빴어. 난 없어. 식사들 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른도사 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네,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여의도사 복도사입니다. 아니 왜 여의도사 왜 여의도사예요? 재밌을 거라고 해서 지어왔나 본데 여의도사. 아 그냥 제가 요즘 여의도 너무 자주 아 가가지고 진짜? 아, 뭐 웃기려고 한 거 같아. 웃기려고 딱 한 거 같긴 해. 여의도 사. 그게 그렇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재 개그잖아. 아재 개그. 큰일 났네. 괜찮아.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줄 몰랐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괜찮다. 말씀 동사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도사 박철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하시는 분이시죠? 공도사님 왜 오셨어요? 오늘 왜 오셨어요? 아 지나가다 들렸습니다. 아,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아유, 지나가다가 환영합니다. 네. 왔습니다. 온 김에 우리 뭐 작업 얘기나 좀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슬슬- 멀리서 오셨는데. 네. 네, 멀리서 파주서부터 오셨어요. 파주에서 아유 왔습니다. 파주에 집 있는 사람이잖아요. 집 너무 좋아요. 집 너무 좋아요. 완전히 생계형 주택. 생계형인데 막 잡지에 막 나올 법한 막 네. 그런 근사한 집. 종이집 종이집. 막 3층집 아니야? 3층집? 네 그렇죠. 2층 반, 2층 반. 완전 3층집에 베란다 막 엄청 완전. 집 앞에- 베란다를 자랑하려고. 집 앞에 외제차까지 딱. 아 맞아 차도 아이, 이제 차다. 왜. 아 갑자기 듣는 사람들이 다 부잔자게. 그러니까 그 대출 빼면 대출로 따지면 방 한 칸 정도가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은행 거고.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아 저요? 뭐 연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연초를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집에서 지냈습니다. 새로운 마음. 좋은 네, 집에서. 집에서 어머. 지냈습니다. 새로운 뭐 작업을 해보겠다 뭐 이런 계획은. 아 일단 뭐 그 연말에 그 레이저라는 공간에서 아 맞아. 뭐 어떻게 뭐랄까 약간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그거 하고 좀 개인 작업 준비를 좀 해볼까 지금. 뭐였어요? SNS에 그 예. 약간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어가지고 아 어떤 거? 레이저에서 정확히 아 뭐 사실 하셨나 그 싶어요. 서찬석 작가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레이저에서 똥꼬들의 밤이라는 12월 연말 작가 10명을 섭외해서 각각 5분간 퍼포먼스를 하는 진행하는 방식으로 약간 이벤트를 했는데 사실 전 준비를 많이 안 했어요. 사실 그냥 가서 노는 느낌? 노는 분위기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줄 알았더니 작가들이 되게 심각하게 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오셔가지고 많이 쫄았는데 저는 이제 그 준비는 많이 못해서 그 고아낭 박철호라는 고아낭 박철호라는 퍼포먼스를 잠깐 했죠. 그냥. 뭘 입고 계셨던 거예요? 아 그 여성용 내복입니다. 그날 빨간 내복? 아니 그냥 핑크색. 뭐 샀어요? 예 그
홈플러스에서 어. 9,850원에. 그리고 입고 나서는 그거는 뭐 제 와이프한테 선물로 주는 건가요? 집사람은 몰라요 그거 한지. 그래서 지금 박스에 다시 넣어서 선물이라고 줬죠. 네. 고환함과 여성용 내복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사실 그 여성 내복이 필요한 게 아니었고 그 딱 붙는 전신 타이즈가 필요했었는데 그날 막 준비를 막 해야 되니까 구할 데는 없고 해가지고 집 근처 이제 마트 가서 산다는 게 이제 가장 비슷한 옷을 구했고 그 안에 이제 구슬을 잔뜩 넣어요 바지 쪽에. 그래갖고 난 고환왕이 되고 싶어라는 노래 부르고 불을 끈 다음에 이제 그 구슬을 뿌리는 거죠. 그 어둠 속에서 뭔가 막 쾅쾅쾅 그런 퍼포먼스. 반응은 어땠어요? 그냥 뭐 다들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저는 약간 B급이나 소위 말하는 병맛 그런 종류로 갈 줄 알았는데 제가 좀 많이 품격을 낮춰놨죠. 그래서 이제 취지에 맞는. 제목만 들으면 약간 B급하고 어울릴 것 같은 네, 퍼포먼스. 저도 그렇게 것 생각하고 같은데. 그냥 뭐 네. 했는데 작가분들 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좀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잘 맞았어요. 저 같은 사람도 뭐가 있고 맞았어요? 밸런스가 밸런스가 맞아서. 고환 왕이라고 안 듣고 고환 암이라고 듣고 암이라고 암적인 들었어요. 존재. 아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평상시에 개인적인 제 감정이 안 좋으신가? 아무튼 뭐 연말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재밌는 퍼포먼스 하셨네요. 네. 근데 다들 일본 갔다 오셨잖아요. 음. 네, 저는 못 갔지만. 네. 일본에서 이번에 우리 가서 네네. 준비한 네. 작업 시리즈에 네네. 대해서 우리 네. 같이 얘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작업 소스는 되게 오래됐어요. 한 2010년 정도에 있던 사진들이거든요. 사진을 바탕으로 베이스로 작업을 했던 거고 이제 제목도 그때 정해졌었어요. 성장통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제 그 어린 시절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들, 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제 아들한테 여러 가지 포즈를 시켜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 촬영에다 이제 다시 이제 제 느낌대로 뭔가 페인트를 했던 작업인데요. 포즈를 취해서 찍은 사진의 이미지가 주로 네. 어떤 상황에서 사진을 촬영하는지 막 이런 것, 애가 뭐 놀고 있는 어떤 장면에서 뭐 이렇게 촬영을 한 건지 뭐 어떤. 아닙니다. 뭐 놀고 있는 뭐 그런 데서 찍은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거래를 했죠. 뭐 사줄 테니까 약간 이렇게 그 가위를 들고 있어라, 가면을 쓰고 있어라.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거래를 해서 진행을 했죠. 사실 뭐 자연스럽게 찍은 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했던 거고요. 거기 나오는 소품들 저희 그 어린 시절 소품들이거든요. 보면은 그 아버지가 양복점을 하셔가지고 그때 가위라던가 재단 가위라던가 다리미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미지적으로 떠오르는 걸 직접 상황 연출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자연스러운 사진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뭐 여러 가지 금품을 주면서 회의를 해서 촬영을 했던 겁니다. 그 그레이라는 제목에 좀 맞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두워진 거죠, 작업이. 원래 내용은 그러면 네. 어두운 내용은 아니에요. 원래 어두워요. 어두운데 이게 찾다 보니까 이제 그 묵혀놓던 작업들이 있거든요. 아직 안 펼치고. 그래서 이제 그룹전 같은 거 들어오면 그 주제에 맞는 거를 제가 하나씩 조금씩 꺼집어내는 타입이라 그 중에 하나죠. 그 중에. 그럼 페인팅 예. 아예 직접적인 페인팅 작업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신 건가요? 그 낙서 비슷한 낙서나 그런 식으로 했던 작업들은 약간 페인팅이라고 하기에는 네, 좀 그렇죠. 콜라주에 더 네, 가깝. 콜라주에 더 가깝죠. 포토몽타주가 기본 네. 베이스고 그 위에 이제 물감 네, 페인팅 혼합 매체에 덧칠한. 가깝죠. 예. 네. 근데 공도사님 작업 보면 정말 네. 이렇게 한 사람이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작업은 굉장히 뭐랄까요 멜랑콜리하기도 하고 네. 네, 정적인 느낌도 있고 한데 네. 퍼포먼스 하시는 거 보면 네. 막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또 이렇게 네. 어떤 회화나 사진을 이용해서 하신다 네. 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이런 네. 원래는 박철호 작가는 그 사진을 되게 가장 오래 한 작업이 사진이잖아요. 네, 사진 그것도, 베이스죠. 사진 예, 베이스. 그것도 뭐 그 흑백에서부터 예, 예, 해서
스튜디오 네. 사진 뭐 등등등 맞아요. 예, 네. 사진을 가장 옛날에 최강호 선생님이랑 벌거벗고 이제 퍼포먼스도 하고 그때 많이 배웠죠. 예, 선생님. 바닥에 막 전체 이나지를 바닥에 쫙 깔아놓고 온몸에 약품을 몸에 물 끼얹듯이 끼얹고 그 슬라이딩하면서 그 이나지 위에서 뒹구는 막 네. 그러면서 이제는 포토그램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때 그 최강호 선생님 작품이고요. 그쪽 그 퍼포먼스는 제가 이제 작업실 개관 기념 오픈으로 같이 예, 이렇게 인천에서, 그쵸. 제가 퍼포먼스도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죠. 이제 선생님이 그 사진을 하시지만 사실 이제 그 해외에서 많이 계셔가지고 그때 실험적인 걸 많이 하시죠. 오셔서 실험적인 걸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보고 배웠죠. 예. 근데 아까 네. 그 성장통이란 작업에서 네네. 그 아버지가 사용하셨던 그 네. 오브제들을 네. 가지고 하셨잖아요. 네네. 아버지에 대한 어떤 뭐 기억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네.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버지에 대한 제 대표적인 기억은 그냥 폭력성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갑자기 가위로 아이하고 폭력하고 막 이렇게. 예. 아니 사실 갑자기 그게 또, 되게 그 아버지가 그 손재주가 좋으셔서 네. 시골에서 양복점을 하시면서도 그 시골에서도 한 그 당시에 7명, 8명 직원을 두고 하셨을 정도니까 굉장히 유명한데 그럼 부자요.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뭐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부자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니까 이제 술도 많이 드시고 해가지고 주사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있는 이제 소품 같은 것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느껴졌죠.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네. 그래서 기억이 있죠. 지금 그 아드님 예. 네, 퍼포먼스를 도와주기도 아드님이 두 예, 두 명입니다. 예. 명이잖아요. 예, 예. 그 두 명의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들이 있나요? 큰아들 같은 경우는 뭘 하는지는 인지를 해요. 아빠가 뭐 네. 이상한 아빠인데 뭘 하긴 하는구나. 둘째 아들은 엄마한테 세뇌가 많이 돼서 돈은 못 버는 아빠, 돈 없는 아빠, 가난한 아빠로 인지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더 애들을 까쳐놔야 할 것 같아요. 좀 더 데리고 다니면서. 네. 까쳐나요? 요번에 까쳐나. 큰 아들은 일본에도 네. 같이 데리고 갔었잖아요. 네네네. 예. 네. 그래서 그 어땠어요? 그 갔다 온 소감. 예. 소감 보니까 뭐 여기 같이 가신 분은 관찰해서 알겠지만 게임을 하러 간 것 같아요. 와이파이 네, 되는 와이파이 곳에서 되는 무조건. 쪽에서 아빠가 뭘 하든지 상관없고 그나마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물어보니까 아빠를 좀 위로한답시고 일본에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다고 아빠 작품이 그런 식으로 약간 해주길래 어라 이 녀석 봐라 이렇다면 좀 더 세상 살 줄 아는데? 그러네요. 좀 더 동행을 할 필요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아니 복도사 뭐 이렇게 뭐 오늘 나왔는데 또 이렇게 조용해요. 저요? 네. 저는 뭐 여의도사. 근데 여의도사님은 복도사님은 우리 공도사님 박철호 작가님하고 예. 많이 다니셨잖아요. 저 프랑스에 네. 같이 가신 걸로 그러게. 알고 있고. 그러고 그렇죠. 보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뭐- 프랑스도 같이 가고 일본도 네. 같이 갔네 참. 한국에서보다 공항에서 더 자유롭죠. 어우, 네. 여행을 가면 항상 어떻게 뭐 룸메이트도 같이 되고 네. 계속 일정이 같이 네. 돼가지고 박철호 작가가 약간 그 외국만 나가면 그 못 가요 혼자 어디를.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소식이 누구를 한 명 붙여줘야 되는데 이제는 네. 예. 약간 제가 나이가 훨씬 어린데도 뭔가 박철 작가님을 챙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냥 외국 나가면 휠체어만 안 탔지 뒤에서 누가 밀어줘야 되는. 그래 우리 다시 맞아요. 작업 얘기로 돌아와야 돼. 아니 그럴까요? 그래서 예, 아들을 예, 예. 모델로 사진을 찍어서 예, 예. 예. 그러고 찍어서 계속 뭐 아까 안 끝났나요? 찍어서 모델을 써서 예, 예, 작업을 제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관한 작업을 했다. 예. 아버님은 지금 살아 계시나요? 아니요 돌아가셨습니다. 음.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묵혀놨다가 사진이랑 좀 묵혀놨다가 아버님 살아생전에 좀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아버님 아무리 좀 안 좋은 아버지라도 네. 살아 계셨을 때의 네. 감정이랑 네. 돌아가셨을 때의 감정이 좀 다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때요? 변화가 좀 있죠. 아무래도 변화가 좀 있고요. 저는 사실 뭐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이렇게 또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버지라고 보다는 한 그냥 노년 남자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내 나이 때 뭘 했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한참 양복 좀 잘하다가 기성복들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양복 좀 망하고 근데 그 당시 때는 또 뭐 보증도 많이 서주잖아요 친구들. 그거 가지고 뭐 집집마다 있죠. 거의 보증 때문에 한번 망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집이 나락으로 그때 뭐 어마어마한 기아 집에서 살다가 방 한 칸짜리로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다 식구들이 5 식구가.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그때 이제 포장마차 하시고 아버지는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노가대라는 일용직을 다니셨죠. 노가대? 노가다? 노가다? 일용직을 다니셨는데 이제 제 나이 때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 나이 때 가장에 대해서 한 남자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은 지금 또 아빠잖아요. 또 그 아들을 가진 예. 또 아빠의 입장에서 예. 또 뭐 아들을 키우면서 예. 아버지를 또 생각하면서 또 본인이 내가 어떤 부모가 돼야겠다 뭐 이런 좀 생각이 또 생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궁금했던 게 왜냐면 예. 그 이번에 일본에 가면서 박철호 작가님이랑 그 박철호 작가님 첫째 아드님이랑 계속 같이 다녔거든. 근데 예. 둘의 관계가 되게 독특해요. 뭔가 부자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박철호 작가님 말씀 그 아들한테 하는 거 보면 또 그냥 친구 같기도 하고 되게 예. 경계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예, 저도 뭐 그냥 그 옛날 보통 아빠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좀 최대한 안 닮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좀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좀 마음을 많이 먹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죠. 예.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또 잔소리도 하게 되고 보니까. 그럼요. 그렇죠. 뭐 부모니까 또 잔소리하고 또 반성하고. 꼭 부모 잔소리라는 건 네. 그냥 가까운 사람 가까울수록 잔소리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부모 자식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구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 관계 속에서 가까울수록 잔소리는 저는 하게 돼. 요즘 보면 너무 착한 부모가 되려고 하는 것도 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약간의 권위도 필요하고 뭐 폭력이라든가 부모한테 받은 아니면 안 좋은 것들을 자기 자식한테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너무 착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좀 그쵸. 부모로서 할 건 하되 때리지만 않고 때린다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도 있고 말로도 때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그런 그런 폭력적인 진짜 그 정도 수위로 안 가면서 또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근데 보기 좋더라고요 박철호 작가. 무구이가 계속 그 네. 첫째 아들이 계속 게임을 핸드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하니까 이제 박철호 작가님이 제재를 하실 줄 알았어요. 계속 그것만 보고 있고 일본까지 와서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제재하시겠지 했는데 아니라고. 야 질려 빠질 때까지 하라고. 다시는 그래서, 괜찮은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질리도록 하면 나중에 그리고 지금 좀 예민할 시기잖아요. 사춘기고 지금 딱 중1 중학교 예. 1학년. 그럼 한참 또 남학생 예민할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막 그런 막 과도하게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근데 아드님이 네. 작업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아빠처럼 아니요, 미술할래. 뭐 이런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거. 좀 네, 네. 어쩔 때 제 퍼포먼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했다고. 같이 하기도 했는데 한번 같이 했었거든요. 무무무 때. 네. 근데 이렇게 그렇게 나서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드님이 네.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네. 정치 사회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그때 일본에 갔을 때도 그때 네. 이제 박근혜 탄핵 맞아요. 가결이 있었는데 그거를 와이파를 찾아서 두 분이 서서 보고 계신 거예요. 쟤는 이제 중1인데 관심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근데 했거든요. 요즘 애들이 네. 좀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요즘 맞아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상황이 그렇고 그거는. 초등학생도 네. 초등학생도 그 정치인들 이름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놀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학생 애들쯤 되면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거 다 검색해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맞아요. 저는 박철호 작가님이 워낙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영향이 많이 일단 뭐 들어갔구나. 애가 없어서 아직 그걸 몰라. 일단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보여주죠. 네, 많이 보여주고 뭐 이래 했다 알려주기도 하고 촛불 시위도 같이 가보고 해가지고 또 뭐 박근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치라는 것이 네. 우리의 개인적인 삶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초등학생까지도 관심을 갖게 만든 네. 지금 역사상 가장 진짜 뜻하지 기념할 뜻하지 않은 국민 대통합을 이뤄가지고 맞아요. 개인적 고민, 가족의 고민을 다 통합시켜주는 맞아요. 분이잖아요. 업적이 있네요. 예, 업적이 있어요. 크죠. 예. 네. 굉장히 크죠. 네. 그동안 뭐 정치 얘기 친구들하고 하면은 그런 정치 얘기는 금기시되는 어떤 부분이고 가족 안에서도 그러고 그러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정치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게 네. 만들어 주신 네. 분. 맞아. 가족끼리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었는데 싸움 나니까. 얼마 전까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함구하고 이제 모른 척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좀 정치 얘기를 해도 조금 공감대가 좀 생겼어요. 그 박철호 작가는 그 전에 이제 개인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JH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고 막 여러 방면으로 작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이제 제가 작품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그런 핫한 이슈 들이 작업 속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된다고 할까? 약간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좀 좋아하는 장르가 패러디 같은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걸 좀 지속적으로 좋아했었고, 근데 뭐 정권이 이번 정권하고 전 정권 들어오면서 패러디할 게 너무 넘쳐나지니까 저로서 뭐 소스가 많아진 거죠. 예.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하게 됐죠. 이번 정권하고 전 정권은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제 스트리트 아트란 쪽도 관심이 많았는데 외국 낙서 문화에서 이제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식으로 가져와 보니까 외국에선 패러디인데 저희 나라에서는 해악이나 풍자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짤이라던가 댓글 아니면 뭐 합성 그런 걸로 충분히 민족성을 반영하고 있던 느낌이 확 그 DNA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재밌는 현상이 제가 짤 작업도 했었지만 짤이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희화하고 풍자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촛불 집회하면서 깃발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현상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짜 우리나라 DNA가 해학 풍자도 있구나. 그게 자리 잡아 있구나 생각하고 아무래도 제 작업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꾸준히 있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권의 소스가 풍부하다 보니 작업이 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박철호 작가님하고 인디아톨 공하고 굉장히 궁합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뭐 관심이 많나 보네요. 사회적 현상에. 사실 저 관심 많았지만 이제 꽃을 핀 건 저도 공에서 꽃을 핀지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기회를 많이 주셔서 뭐 제공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래서 지금 탄핵되고 이번 정권 끝나면 뭘 해야 될까? 근데 뭐 패러디할 일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탄핵되고 나도 네. 뭐 아유, 정치인들의 욕심이란. 네. 끝이 없죠. 그리고 지금 아직 끝이 안 났잖아요. 그리고 이거 끝맺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얼마 전에 뭐 누구도 갑자기 죽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그냥 어떤 한두 명을 어떻게 구속을 하고 벌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작은 문제는 아니고 너무나 많이 그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뿌리가 정말 어디까지 가 있는지도 뻗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앞으로 작업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순수 미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민도 있지 않으셨어요? 그 있죠. 예. 계속해서 그리는 것에 대해서 예. 되게 예.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죠. 요즘엔 그 사실 작가들도 그런 사회 전반적인 관심에 대해서 표명을 많이 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그 사실 이게 미술관에 들어가면 작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재치 있는 뭔가 피켓이라던가 깃발이랑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약간 구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다른 작업도 많이 생각하게 되죠. 반대로. 저는 박철호 작가를 이제 본지는 오래됐지만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자주 보고 한지는 한 이제 공에서 이제 몇 년 됐는데 그때 제가 박철호 작가를 보면서 굉장히 가능성이나 재미가 있다라고 느꼈던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가들을 보면 어떤 기본적으로 보통은 정규 그런 대학에서 정규 교육을 받고 그냥 막 고민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그 표현 방법은 다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데 박철호 작가는 굉장히 저는 그게 개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우리는 뭔가 이렇게 보통은 그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날까 저렇게 하는 게 날까 막 이렇게 재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 하고 막 이런 어떤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막 이러는데 생각나면 그냥 바로 해요. 저는 그 순발력과 그리고 그 어떤 자신감 그래서 그 안에서 우연히 나오는 어떤 그런 효과들 우리 같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독특함이 박철호 작가의 어떤 개성이고 네,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 하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그게 너무 오랜 시간 그 어떤 좋은 교육인지 나쁜 교육인지를 장시간 받아서 생겨버린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는데 물론 있겠지만 이제 좀 더 빠르게 행동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나오는 그런 표현의 어떤 힘 그게 참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네. 프랑스 가서 느꼈는데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서는 작업의 전반 과정을 다 옆에서 지켜보게 됐었는데 되게 직관적이시고 즉각 수정하시고 바로바로 변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재능이죠. 그러니까 뭔가 크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임기응변적으로 하시는데 또 그게 결과물이 네, 괜찮으니까. 그게 이제 어떤 보통은 천재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 건데 천재로 격상. 천재가 되려면 또 일찍 죽어야 되니까 천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독특함이 있어요. 그런 고아남해 고아남해다 이제 빨리 죽어란 말까지 나와. 아니 굉장히 순발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박철호 작가님 처음 뵀을 때 느낌은 정말 솔직한 것 같아요. 그게 다 솔직함에서 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나를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다른 거로 포장하려고 하고 이게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태도, 대화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정말 솔직하시고 웃기죠. 네. 그래서 중1 된 아들이 있다고 들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그 즉흥적으로 막 웃기잖아요. 대화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작품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대로. 거.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의 태도와 어떤 삶의 태도가 일치된다고 봐야 될까? 뭐 약간 그런 느낌? 네. 좋네요. 네. 그냥 우리 평상시에 대할 때도 뭐 그런 패러디도 많이 하고 막 흉내도 잘 내고 막
이렇게 반응도 빠르잖아요. 즉각 그 상황 판단도 빠르고 그게 그대로 작업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 나오는 그런 유머 센스나 그런 것들이 작업에서도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신. 뭐 안 좋게 본다면 그걸 가볍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예. 그거를 가볍다 뭐 너무 뭐 가볍다 말고 또 없나? 네. 가볍다라고도 방방 할 수 없는 뛴다. 게 그때 들어보니까 머릿속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완벽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핵심은 그대로 가져가고 부수적인 것들을 그냥 즉각 그렇죠. 변화를 하시더라고요. 잘한다. 그래. 보통은 그거야. 그 작업을 한 사람들은 그 대략적인 어떤 아이디어 스케치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기록을 해가면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보통은 그런데 박초로 작가 머리 안에 다 천재인가? 너무 오래 살았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시죠? 네. 못 배워서 가볍게 그래요? 볼 수도 있어요. 가볍게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볍기가 어렵다니까요. 그게 자꾸 하면 할수록 더 해야 될 것 네. 같은 부담감이 있어서 맞아요. 나중에 무거워져요. 네. 작업이. 근데 그 가벼운 게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어떤 드로잉에서도 왜 유화적인 어떤 그 드로잉의 어떤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똑같이 모방해서 너무 잘 그리기보다 다시 태화된 어떤 그 상태로 돌아가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감동을 그대로 전달하기가 힘든 것처럼. 저는 뭐 그냥 그 과정까지 안 하고 그냥 태화 상태에서 계속 유지만 하고 있는 게 말 들어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네요. 제가 아니 즉흥적이고 순발력. 네, 순발력. 그 중요해요. 네, 다작을 할 수 있어요. 네. 순발력 있는 작가들은. 예. 그러더라고요. 예. 깊지 않고 아니 넓게. 근데 그 안에 결과물이 결과물에서는 또 깊은 작업이 나온다니까요. 또. 그래요? 왜 이렇게 장단이 있어요. 이런 방송이었나요? 그러면 우리 실제적으로 네. 그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 말고요. 네. 일본이나 프랑스 가는 거 네. 말고 네. 대한민국에서 직접적으로 네. 직접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앞으로? 전시요? 네. 지금 앞으로 전시 네, 말씀하시는 네. 거고요. 아직 잡힌 건 없는데 아무래도 가볍다 보니까 많이 안 찾아주셔서 그 서찬석 작가가 레이저에서 네. 그 레이저에 방이 3개 있거든요. 그래서 네. 1월달에 뭐 한 칸씩 해가지고 뭐 전시할 기획을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저가 어디 있어요? 연희동이죠. 연희동. 예. 네. 거기. 그때는 네. 어떤 작업을? 그때 제가 여기 그 은도사님 집에서 콜라즈. 네, 벽지를 제가 뜯어왔습니다. 맞아. 진짜요? 네. 근데 그 네. 벽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박정희 시절에 지어진 아파트라 그때 초배지를 발랐던 네. 도배지거든요. 그래서 그 벽지 뒷면이 굉장히 사연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국에서 의미가 있어서 그 벽지를 이용해서 한번 방 한 칸을 좀 꾸며볼까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벽지가 그러니까 네. 그 옛날 벽지부터 겹겹이 예. 계속 그렇죠, 바르기만 그렇죠. 하고 네. 띄어내지 않은 네. 그 벽지들. 굉장히 보기만 해도 포스가 있습니다. 네. 그냥 팔아도 돼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벽지 유행이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옛날에는 막 그 엠버싱 같은 네, 게 맞아요. 유행일 때 있었잖아요. 맞아요, 막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중간에 끼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재미는 있을 것 굉장히 같아요. 재료 자체로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네. 위에 얹어지는 네. 그 기법적인 건 이제 그 벽지를 활용한 콜라주가 될 거고. 네, 콜라주가 그러면 될 거고요. 그 위에 이제 표현되는 어떤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담겨지는 지금 건가요? 뭐 또 저 스타일상 그때 또 바뀌겠죠. 하지만 지금 근데 잡아놓은 거는 그 벽지 위에 그 시계 있잖아요. 시계 그 네. 시계 부속 있어요. 초침 뺀 그런 태엽만 이렇게 건전지 넣으면 돌아가는
리무버. 리무버에다가 그 모래시계들을 좀 꽂아가지고 리무버가 아니다. 무브먼트다. 무브먼트. 그래요? 리무버는 지우개잖아. 내가 리무버를 뭐- 오늘 조금 전에 쓰고 왔거든. 저는 뭐죠? 뭐 맞장구 쳤는데 무브먼트라고. 무브먼트. 아니 뭐 지우개로 하겠습니다. 지우개를 이용해서 벽지를 지우는 작업을 방금 바뀌었어요. 그 무브먼트 시계에다가 모래시계를 꼽아가지고 모래시계가 초침 같이 돌아가게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계속 돌다 보면 그 모래가 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뒤집어 놔야지 떨어지는데 초침에 맞춰서 돌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쏠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 떨어지기 전에 다시 초침이 돌아가니까 영원히 그 모래가 양쪽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그 박정희 시대나 지금 박근혜 정부나 거기서 시간 돌아가는 부분을 좀 표현하고 싶죠. 예. 그리고 이제 가운데 다 말해야 되나 이거? 아니야. 뭐다 하지만 바뀔지도 모르니까. 100% 바뀔 겁니다. 지금 생각에는. 지금 뭐 전체적인 구상은 그러고요. 그날 또 뭐 돈 없으면 딴 걸로 지우개로 무브먼트가 아니라 리무버. 리무버로 하겠습니다. 저는 박철호 작가님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작업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인 것 아 같습니다. 그러네요. 제주도에서도 작업 얘기는 안 했죠. 뭐 먹을까, 고기는 뭔가 뭐 그쪽 얘기를 해서. 네. 그런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작업 얘기 이렇게 좀 진지하게 한 게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별로 안 진지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저만 진지했나요? 리무버로. 지워. 그리고 개인전을 꼭 뭐 해야 요즘에 개인전을 꼭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요즘은 예, 맞아요. 예. 그 기획전으로 여러 작가가 모여서 하는 것들이 스케일이 좀- 커가지고 사실은 옛날처럼 뭐 작품 몇 개 그냥 갖다 놓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예, 예. 예, 그런 전시들이라서 꼭 개인전을 해야 될 필요 뭐 이런 건 네, 없을 것 그런 같아요. 건 아직 없는데 지금 그룹전을 좀 많이 참가하고 개인전 안 한 지가 좀 되긴 해서 너무 이제 그룹전 치중하다 보니까 개인 성찰의 시기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예, 박철호 작가님 개인전 이름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예. 제목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어떤 건가요? 뭐 개인전 제목 중에 뭐 거부한다? 최척 개인전이었습니다. 그때가 사진 전시였고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제목이라서. 예, 예, 예. 요즘 모르시는구나. 요즘 뭐- 지연이는 섹스를 거부한다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삐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사진 전시였죠. 사진 전시였습니다. 그럼 다시 사진으로 작업을 전 옛날 이제 콜라주 포토몽타주 말고 예, 예, 예. 그 전통적인 예, 그 사진으로 또 작업 다시 해보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예, 아직은 없어요. 사진을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진중하고 또 진지하시고 또 이렇게 꼼꼼하시죠. 되게 꼼꼼하시고 예. 한 가지만 쭉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사진 처음 할 때부터 사진을 매체로 좀 옛날 작품들 다 보니까 다시 찾아보니까 그런 사진의 그런 요소보다는 사진을 재료로서? 좀 재료로서 이용을 많이 했던 저랑 것 같아요. 비슷해요. 예, 그때도 그랬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사진의 그런 본질적인 요소를 제가 재미를 많이 못 느껴서 그리고 그 부분은 더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베이스를 사진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좀 다룰 줄은 조금 알죠. 조금 아는 정도. 뭐 디지털 뭐 사진 하신 분들은 뭐 되게 학구적이더라고요. 또 뭐 이렇게 뭐 데이터값 해가지고 근데 그런 수준도 못 되고 사진 이미지를 찾는 사람이지 그냥. 이미지를 찾는 사람. 예. 괜찮네. 2차싸. 괜찮네. 다음 개인전 제목 이미지를 네, 2차싸. 괜찮네. 병도사님은 그냥 웃기만 하시는군요. 예. 어제 약주하셨나? 너무 기대하시는데. 어떻게? 어제 술 하셨구나. 뭐 늘 하시죠 늘. 예. 늘 반주로는. 내가 오면서 버스에 듣다 보니까 그술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깨는 과정까지 언제나 인상 깊었어요. 술자리다. 여기선 돈을 왜 쓰냐 문제인데. 어제 술 드셨어요 또? 거기서도? 어제 안 마셨어요. 그래요? 근데 늘 매일 그냥 밥 먹을 때마다 반주? 혼자 마실 때는 소주 빨간 걸로 주세요. 진짜? 예. 어제도 계속 저한테
술 먹고 가라고 먹고 가라고. 근데 제가 지금 위경련 때문에 힘든데. 진짜요? 천재들이 술을 좋아한대요. 아 그래요? 예. 통계 그 영국 무슨 어디 학자들이 조사했는데 근데 오늘 천재끼리 좋아하잖아. 천재끼리 근데 뭐 주사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아니 아예 아무리 많이 마셔도 주변 사람들이 술이 취한지조차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한결 같아가지고 사실은 예.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 천재들이 술을 좋아한다는데 보니까 그 이유가 뇌에 자극받는 걸 즐기기 때문에 그런 통계라고 하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저도 그런데. 저도 굉장히 저도 뇌 자극 되게 좋아합니다. 아니 저도 내자극 좋아해요. 네. 저도 뭐 뇌 자극 받으려고 술을 먹지. 예. 그걸 술을 마시면 뇌가 자극되나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뭔가 이렇게 뭔가 자극은 되겠죠. 그런가요? 뭐 술, 담배 뭔가 안 좋은 건 다 자극이 되죠. 뇌 다른 부분들이 건드러지는 것 같지 않아요? 술 먹으면? 아니요, 토할 것 같아요. 아니 그 기억이라는 게 술 먹고 필름이 끊기잖아. 끊겼는데 술을 먹으면 그때 기억이 다시 돌아오는 거 보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다른 것들이 건드러지는 것 같아. 그 술 먹으면. 그렇습니다. 필름 안 끊기는 사람도 많잖아. 그 나이 들어서 네. 필름 자꾸 끊기는 거지. 그렇게 한번 끊기면 계속 끊기더라고요. 그런다 네, 네, 그러더라고요. 디지털 시대라 데이터가 자꾸 나갑니다. 그러네. 필름 쓸 일이 없네. 네, 요새 필름이 좀 진귀해졌어요. 요즘 필름을 살 수 있는 곳은 있어요. 후지하고 흑백 필름은 후지하고 일포드? 일포드 모르겠어요. 그냥 거의 일포드는 코닥도 보통 흑백만 네, 쓰죠. 코닥도 다 문을 닫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집에 네. 사실은 흑백 이나지 막 새거 아 그래? 네, 막 있어요. 그거는 약품도 있어. 약품은 아마 못 쓸 것 같고요. 약품 뜯지도 않았는데. 이나지는 포토그램으로 쓸 수는 있어요. 나 저것도 있는데 포지티브 그 슬라이드 필름? 네, 필름 네, 이나지 네, 또 새거 한 통. 그 이나지가 있어요? 응. 귀한 건데. 근데 그 뭐해? 근데 그냥 오래된 통조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먹진 못하고 품절됐는데 이런 센스, 이런 센스. 버리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지금 그런 건 필요한 건 라벨밖에 필요하지 않죠. 나 그래서 그냥 그냥 뭔가 살 때 되게 비싸게 주고 비싸죠. 샀거든요. 예. 그래서 쓸 일은 없는데 버리진 못하겠는 거야. 산 가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그냥 계속 그냥- 이사 다닐 때마다 무겁게 들고 다니고 있거든. DP 효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게다가 그 일포드 거는 이나지 큰 것도 있어. 대형. 나 요즘에 진짜. 좀 많이 비싸졌고 그거 하시는 분은 계속 하세요. 냉장고에 필름도 많아요. 진짜? 네. 사진은 다시 할까요? 냉장고에 재료도 생겼는데. 냉장고에 보관을 해가지고 좀 그렇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저도 좀 재료 많이 따라가거든요. 주위에 네. 주워서 많이 쓰기 때문에 재료들을. 아니 누가 저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있다면 바로 어. 작업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정말 요즘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하고 공유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필름 카메라와 그렇죠. 사진인 것 같아요. 네. 애들이 필름 카메라를 보고 이게 뭔지 모르는데 깜짝 놀랐고.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집에 저도 맞아요. 필름 카메라가 있는 거 보고 진짜 오랜만이라 그러니까 생각. 우리 세대가 그나마 축복받은 게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중간에 맞아요. 다 알잖아. 좀 더 위로 가면 또 디지털 좀 힘드셔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다 음. 받고 그걸 다 누렸었던 게 그 축복받은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또.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핸드폰이 없었다는 게 상상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네. 핸드폰이 없었다고 우리 그 대학 다닐 때 핸드폰 누가 저도 삐삐 상상이 안 있었잖아요. 가는데요. 핸드폰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전화 많이 하세요. 삐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통신 자체를 우리는 그것도 직장인들. 확 경험한 게 아니라 진짜 호출기부터 뭐 단계적으로. 시티폰, 맞아. 시티폰도 시티폰도 뭐 그 무전기 같은 017, 거. 018 뭐 그런 맞아요. 숱한 광고 경쟁까지 쭉 네. 지켜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우리 밑에는 그냥 툭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스마트폰.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진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상상이 안 저희는 되는. 없으면 뭐 또 새로운 게 또 나오겠죠. 더 진짜요? 이상 더 새로울 게 있을까? 있을까요? 나올 거예요. 옛날 어디 만화에서 봤는데 초등학교 때 미래는 어떤 사회일까 하면 막 시계로 TV 보고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막 아이고. 그런 하잖아요. 어떤 친구가 물을 사 먹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 맞아. 지금 뭐예요? 아니 진짜 우리도 근데 그랬어. 우리 초등학교 때 수돗물 먹고 했었잖아요. 예. 물을 누가 사 먹었는데 외국에선 사 먹는데 네, 막 네. 이러면서 아, 아이 그런 그래도 얘기도 우리나라는 했었지. 아닐 말도 거야.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는데 그리고 뭐 저도 공기를 산다. 처음에 이게 뭐 막물 이런. 한참 막 편의점에 한 게 생기고 지방에서는 편의점이 서울에 생겼다면 되게 그 세련된 뭐 그런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물 사 먹는 것도 세련된 행위죠. 그런 거지.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최대한 안 사 먹으려고 끝까지 안 사 먹으려고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이번에 뭐 그런저런 하시는 것도 제가 아닌데. 뭐 개인전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건강과학적으로 준비를 해서 네. 그렇게 하면 뭐 기승전결 딱 맞네요. 작업 얘기 좀 하죠. 작업 얘기 좀. 아 우리 이나지 얘기하고 뭐 이러다가 그렇구나. 카메라 얘기하다 디지털 아, 얘기하다가 아, 여기까지 그랬구나. 흘러왔다. 되짚어보니. 아니 그 퍼포먼스 계속 하실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나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니 짧게 그렇게 즉흥적으로 아예 짧게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퍼포먼스라는 거는 결국 이제 몸을 움직여서 이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그 뭔가 자기의 어떤 컨셉이나 생각들 뭐 여러 가지들을 잘 표현을 하고 몸으로 그게 몸이라면 저는 연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항상 동의해요, 예. 그 부분은. 박철호 작가 같은 건 약간 즉흥성의 어떤 순발력 아까 전에 작업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차지하는 부분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 연습이 안 되어도 어떤 즉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오프닝에서 이제 일부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봤을 때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시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실수가 되면은 바로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근데 벽에 걸리는 작업을 네. 봤을 때는 그런 실수를 용납을 못 하거든요, 네, 사실은. 네, 네. 근데 그거를 같이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진짜 놀려고 재미로 진짜 하는 건지 입장이 확실하게 그걸 진짜 진지하게 작업으로 그냥 어느 순간 가서 이제 오프닝 잘 가진 않지만 가서 퍼포먼스 보게 되면은 완성도나 그런 거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진짜 잘 짜여서 퍼포먼스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오프닝 세레머니 같은 네. 느낌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안 해야 해도 되나? 될 거를 음. 굳이 해서 그래서 저도 그게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지. 진짜 퍼포먼스는 네. 너무나 좋은 장르고 몸을 움직여서 뭔가 감동을 시킨다는 게 얼마나 정말 좋아요. 그게 멋있잖아요. 네. 진짜 멋있는 장르를 왜 깎아내를 가볍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 난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앞으로 열심히 싶은데. 하겠습니다.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까 꼭 제가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뭐 제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되는 무용이나 뭐 연기로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을 지금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제 몸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설픈 부분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냥 하는 건데 좀 보다 보니까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몸으로 더 표현해 주는 게 더 예. 훨씬 그것도 보는 나쁘지 사람한테 않죠. 훨씬 효과적일 것 같고 해서 앞으로 퍼포먼스에 관한 뭐 전시나 그런 걸 하게 되면 제가 다른 사람 더 전문가를 모셔서 조금 제 생각을 아이고 말해주고 그렇게 그 박철호 작가는 좀 약간 또 이렇게 가벼움과 그 즉흥성 막 약간 좀 유머러스한 느낌. 고아랑 좋던데요. 뭐 사진만 봤지만. 네, 그 아까 네. 얘기만 들어도 그거를 짧게 그런 식으로 음. 했다면 약간 진짜 웃기면서 그날도 재밌을 것 같은 느낌. 너무 앞에서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뭘 할까 준비했는데 저는 그냥 소품만 가져왔어요. 구슬하고
내복만 입고 좀 허전할 것 같아서 버스에서 그 저희 파주에서 그 합정동 가는 버스에서 그 색종이를 오렸어요. 꽃가루라도 뿌려야지. 딱 그 3개만 준비해서 갔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거기서 뽑기를 했어요. 그 퍼포먼스 하는 사람 순서를. 순서. 네, 근데 일찍 나오면 나 이제 망하겠다 싶었는데 다른 분들 뭐 다 막 무용하시고 막 연주하시고 심지어 송우준 작가는 프로젝터를 갖고 와서 이런 그 사업 설명회를 하시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순간 이제 짜낸 게 그거였죠. 예. 뭐 격은 떨어졌지만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주면 돼요. 네. 아무튼 재미있었어요. 아 근데 저는 그 퍼포먼스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이제 막 사진들이 막 엄청 올라오니까 네. 그 사진 장면에서 제가 그 박철호 작가를 좋아하는 네. 작업 형태가 거기 그 사진 안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경쾌한데 뭔가 모를 그 안에 이렇게 찌리리하는 어떤 그 뭐 우울함이라든가 뭔가 그 약간의 그 선이 하나 이렇게 쭉 거져 있어요. 되게 경쾌한 장면 안에 그 안에 이렇게 연민인가? 뭔가 하나 있어요. 작가에 대한 연민인가? 왜 저러지 하는 연민. 되게 그 측은지심 내복. 그런 게 있더라고요. 측은지심은 아니고요. 이 추운데 저렇게 내복만 입고. 아 근데 그게 아까 말했던 그 박철호 작가가 얘기했던 뭐 그 자기만의 어떤 그 밝음 안에 들어있는 저 뒤 바닥에 있는 어느 그런 거. 예. 근데 그런 거가 있는 작업들이 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 네. 일본에서 전시했던 그 네. 작업들도 저는 네. 전부 그런 다 일맥상통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되게 고독, 뭔가 저 뒤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조금 있는. 어두운 예. 바닥에 조금 근데 항상 바깥에서 어두운 보기에는 거시기. 밝고 경쾌한 거죠. 예. 저 이번 작업 일본 작업 보고 약간 놀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박철호 작가님이 이렇게 그런 사람이야.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있어요. 제 사실 얻은 부분이 꽤 있어요. 가까운 사람은 좀 잘 알아요. 잘 안 들키려고 이렇게 오래전 안 사람이랑 요즘 안 사람은 같이 안 만나요. 얘 이런 애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더 오버하고 재밌어 하는 게 좀 그걸 안 들키려고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끔 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보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네. 중학교 때. 이번 작업에서 그게 약간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을 좀 확 털어버리고 싶어서 그런 작업을 했는데 잘 안 털리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네. 그 작업도 마냥 우울하기도 했지만 거기도 또 약간 아이들의 그런 장난스러움이 네. 묻어나가지고 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시구나. 그런가요? 신기했어요. 근데 왜 네. 아들이 둘인데 왜 한 아들만 계속 모델이 되어서 작업 이미지 속에 한 명만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요, 둘째도 있어요. 아직 제가 말한 것처럼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일본에는 큰 아들을 데려가니까 큰 아들 이미지 사진으로 작업한 것만. 네,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들을 보면 뭔가 나의 분신. 아무래도 들어보는? 있죠. 네, 네. 아무래도 있죠. 네. 근데 엄마들은 또 딸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네, 아빠들은 네. 좀 저도 되게 가부장적인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렇게 누워서 뭐 생각을 하다가 혹시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첫째와 둘째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네.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네.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뭔가 사고가 있거나 그럴 때. 끔찍하죠. 그럼 왜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볼 수 있죠.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혼할 때 그런가요? 이혼할 때 이혼할 때 그냥 저는 보통 둘 다 포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네. 먼저 구하지 않나요? 보통 아니 그냥. 그 첫째 둘째를 첫째, 둘째. 그러니까 둘 선택이 중에 더 어린 애를? 애를 그래요? 구하겠지. 둘 다 어린데 뭘? 둘 다 어린데. 둘 다 근데 어리지만 구해야죠. 그래도 뭐. 좀 구하는 거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사람들이 끔찍할 정도로 그 몰아간단 말이야. 네, 그치. 상상을 생각- 하다 보면. 다들. 근데 결국에도 하면은 부모들은 뭐
내가 죽고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다 택하더라고. 어떻게 네, 그 방법이 네, 있으면 네. 좋겠다 그 하면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건 다 그걸로 규결되는 것 같아. 마지막 네. 희생이지 그냥. 한 예. 명만 살리고 자기가 살 수 있을까 평생은? 그 음. 만약에 못 구한 애를 생각하자면. 근데 뭐 아무도 안 살리면 둘 다 죽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하나를 같이 건져야 돼. 사고 같은 그런 뉴스 같은 거 보면 그렇죠. 눈 남의 애 같지 감고 않죠. 눈 감고 그런 생각 좀 이렇게 극한 물음까지 이렇게 하는 음.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생각 하기도 싫은데 그리고 저도 되게 옛날 막 그런 강한 영화 좋아했거든요. 뭐 연쇄살인이나 뭐 납치범. 근데 애 낳고는 안 봐지더라고. 그게 자꾸 애랑 대입해서 대입해서 그 상상이 돼요. 저도 그래서 영화에 애 나오는 영화 너무 싫어해요. 그렇게 돼요 어. 자연스럽게. 애가 막 유괴된 뭐 이런 젊었을 때 뭐 애가 없을 때는 뭐 그런 것만 챙겨봤거든요. 음. 아 진짜로 그런 거 너무 그런 장르를 좋아해가지고 막. 근데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 우리 팟캐스트의 목표는 뭔가요? 우리 예술가들 많이 알려야죠. 많이 그런 거죠, 알리고 뭐. 그리고 저희 또 팟캐스트의 특징은 그 모든 장르를 넘나든다는 거. 뭐 무용, 연극, 좋네요. 예. 미술, 뭐 사진 모든 장르가 다 도사들을 찾아다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고정관념 그 안에서는 뭐 예술가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의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만한 사람도 가능한 거죠. 와 이건 예술이야. 우리 극찬할 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일반인들도 가능한 거예요. 예술. 그러니까 그 예술이라는 게 참 웃긴 것 같아요. 또 그 비하할 때도 쓰잖아요. 예술하고 앉아 있네. 그래서 요즘 저는 좀 서서 그리고 있어요. 많이 듣는 소리라. 앉아 있나는 자빠져 앉아 있네란 말이에요. 예술하고 자빠져 앉아 있네. 저는 주로 서서 작업을 하려고. 박철호 작가는 그 작업하는 거 외에 네. 또 이렇게 관심을 두고 뭐 이렇게 지켜보거나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요즘에요? 뭐 요즘이던 뭐 요즘에 제가 좀 꽂힌 게 있습니다. 뭐에 꽂혔을까요?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이라는 만화에 꽂혀서. 그거 좋아하세요? 예. 왜? 그게 뭐예요, 저는? 저도 모르는. 그냥 아동 만화예요. 근데 아동 만화인데 그거 재밌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와. 집사람이 그거 되게 싫어해요. TV에서 하는 거예요? 예, 카툰 네트워크라는 그 케이블 TV에서 하는데 그 7세부터 볼 수 있게 7 동그라미 쳐 있는 그거 보고 있으면 집사람이 되게 싫어해요. 한심하다고. 자제분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아니면 자의로? 제가 되게 좋아해요. 자제분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7세 이상인데.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그림이 예뻐서 7세인데 되게 막 그 소위 말하는 병맛 느낌의 만화예요. 되게 말도 안 되고 기승전병이었다가 지금 거의 기승병병이었다가 지금 기병병병 그런 수준이거든요. 보면 말도 안 되고 내용도 안 되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되게 깔려 있는 게 우울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핵 전쟁 직후에 어떤 환타지적인 마을인데 그렇게 되게 예쁜 그림들로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전혀 그 아동 만화가 아니죠. 아니 저도 만화 영화 좋아해요. 애들 거. 저는 명탐정 코난 하면 항상 봐요. 너무 재밌어요. 걔가 범인이잖아. 걔가 다니니까 사건이 나는 거야. 김전이라고 걔 연쇄살인마야. 코난하고. 너무 만화 재밌잖아요. 네. 저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하고 저도 지금 너무 사실 좋아. 그 핑가제이크 어드벤처 타임이라는 만화는 굉장히 작업에 영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만화는 뭐예요? 어렸을 때 만화 광이었어요 저는 진짜. 네.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일- 은하철도 999 일단 만화 TV에서 하는 건 그때 몇 개 안 됐잖아요. 정해졌잖아. 5시 반에 하든지 뭐. 코난, 네, 코난 좋아했고 캔디. 지브리 매니메이션은 거의 다 좋아했고 만화책은 거의 컬렉터 같이 모았어요. 아톰. 만화책으로 침대를 만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모았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엄마가 예술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빌려보고 막 어렸을 때 보던 만화책들은 다 부피가 너무 커요. 만화책 네. 방에. 그리고 시리즈도 길고
그래서 한 권 다 보려면 뭐 20몇 번, 30몇 번 계속 가니까. 밤새서 보고 막. 네, 그리고 부피도 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쌓아두기는 별로 자리를 많이 차지해 너무. 네, 맞아요. 지금은 좀 작아져가지고 하는데 한번 다시 모으고 싶긴 해요. 네. 아니 우리 얼마 전에 만난 작가분이 그 만화책을 그 누구지? 그 작가 무슨 방청객 고행석. 고행석. 아 맞아. 그분 만화책 불청객이지 네, 불청객. 무슨 방청객이 아니라. 아니 방청객은 나 불청객이라고 이거. 하지 않았어? 아니야 방청객. 방청객. 수련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 그런 거 같아. 힘들어 보여. 아 뭐야 난 슬슬 마무리하죠. 아. 네. 왜 또 전화까지 오네? 아니 비행기 못 하셔야죠. 고행석 씨가 나왔단 말이야. 구영탄 구영탄. 그분 만화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시리즈. 그래서 그걸 다 구해서 수선까지 다 해가지고 진짜? 그거 부족한 부분 찾아서 똑같이 그려가지고 똑같이 다 대단하다. 보수까지 다 똑같이 그려가지고. 보수까지 오, 대단하다. 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작가인데. 네. 방청객. 구영탄 방청객. 불청객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왜 방청객이라고 아까 그거 리무버랑 똑같은 상황이야. 맞장구 난또 맞장구 쳐줬어 나 또. 그거랑 똑같아. 아무튼 다음 잔치는 그러니까 지우개로. 결론은 녹음 전에는 잠을 푹 자자. 잠을 어제 못 너무 주무셨어요? 새벽에 자고 오늘 아침에 사실은 스케일링하러 아 병원 맞다. 아유. 마무리하시죠. 네, 마무리하세요. 하품 그만하시고. 끝나고 네. 천재끼리 술 한잔 합시다. 네. 뇌에 자극을 좀 주기 위해서. 낯설. 네, 오늘은 겉으로는 일견 밝기만 하는 우리 박철호 작가님 그리고 저 멀리 우울함이 깔려 있는 박철호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앞으로 좋은 작업 많이 기대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시작해. 자, 저 방청객으로 오늘 하루 왔는데요. 너무 즐겁네요. 유병원 전 회장과 프랑스 문화계는 좀 관계가 유별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사진 전시를 하면서 유명 작곡가들을 내세워 관람객들을 끌어모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아해란 제목의 교향곡까지 작곡이 됐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De ma fenêtre, de l'autre côté de ma fenêtre, est planté mon décor. Ainsi parle Ahe, ce Coréen de 71 printemps. Écologiste discret, Ahe n'est pas là pour présenter son travail, c'est son fils qui s'en charge. 2 millions de photos en 3 ans, entre 2 et 4 000 par jour. Ces images, il les a toutes prises d'une seule fenêtre, celle de son atelier. En fait, la fenêtre est exactement de la même taille que celle que nous avons construite pour l'exposition. C'est celle de l'atelier de mon père en Corée du Sud. À travers son œil, chaque grain photographique contient toutes les beautés du monde. Avec ce projet de sa fenêtre, Ahe renoue avec les origines, fixer le paysage depuis sa maison, comme le faisait l'inventeur Nicée Forniepce il y a plus de 200 ans. Conservée, c'est une photographie qui a été prise d'une fenêtre. Découvert ce travail, la grande poésie de ce travail, en même temps l'humilité de ce geste de photographe. Il y a une modestie dans la démarche, une simplicité dans la façon de considérer la nature. Ahe, lui, il se laisse guider par la nature, séduire par la nature, conquérir par la nature. Je crois que c'est une addition d'instants qui construisent l'éternité. Et je trouve que ça, c'est extrêmement poétique et extrêmement rare aussi comme regard sur le monde, comme regard sur la nature et comme regard sur la vie. Donc je pense que derrière le travail photographique d'Ahe, il y a aussi une philosophie, il y a aussi un regard personnel sur l'existence qui est tout à fait passionnant et tout à fait inavouable. Part of my job is very to keep the discourse. Not only to show what people do,
So I bought because of this connection. Suddenly I saw something which was telling me something. 유병헌 전 회장의 시신 발견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에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이 시신에 대한 부검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검을 맡았던 부검인은 오늘 JTBC와의 인터뷰에서 시신의 부패가 워낙 심해서 사인을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가현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영화 피아노로 골든글로브 음악상 유병헌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로 순천 성가로로병원 이영직 병리과장이 첫 부검에 나섰습니다. 이 과장은 시신이 상당히 부패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새 과실을 위해 해외 음악계에도 거액을 뿌린 것 아니냐는 몸은 많이 부패가 되고 건조가 됐고요. 그래서 머리하고 이렇게 몸통은 분리되어 온 상태였고요. 그러나 타살이나 자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동 중에 분리됐을 수도 있고요. 그 전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신의 키는 160cm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이미 알려진 유 전 회장의 키와 비슷했습니다. 긴 뼈를 토대로 공식에 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160을 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 과장은 부검한 시신이 유 전 회장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 DNA 결과가 나올 시점에 예, 그렇습니다. 이 과장은 사망 시점에 대해서도 기온 등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았고 동물의 시신 훼손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가현. 아이들이 알바도 좀 생각봐. 후원자로 분류된 유전 회장의 강아지들도 그렇지. 유병헌 회장을 그날 회장이 아예 연락이 없이 회장에 대해 봤다고 지난해 벨사유군에서 열린 사진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수배 전단을 불렀습니다. 마이크 얼마나 같이 고향국에서 보였습니다. 사진에 차량이 수병헌 이 때문에 유전 회장에다가 사진인도와 해외 음악계에도 거액을 뿌린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모자를 불러줬습니다. 유전회장이 아직 전남 순천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전주에서 유전회장이 바로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혼차가 수사를 전개한 뒤 대진이 다 되어가는 데다가 세월호 검진 이전 검거를 위한 새로운 영장이 발부된 이때 그래서 도구로 해가지고 재미를 정리하는 미안하지만은 내 평생에 어느 누구에게도 돈 빌리겠다든지 빌려달라든지 빌려오라든지 부탁해 본 적 없는 사람. 자존심 때문에 떨어지면 여러분도 죽어가십시오.
지역방송